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진폭이 3.8포인트짜리 저진폭 장세로 마감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변동이 크게 없어서, 물론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변동만 있었죠. 이제 당일 장중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야간 선물은 금요일에 1.38% 상승했었고, 외국인 선물은 그때 416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1.32%갭 상승 후 큰 변동 없이 3.8포인트 저진폭 장세로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는 새벽 1시 15분부터 시작되고요.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 결정 여부를 포함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리 로건 연은 총재, 그다음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미국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 그다음 신규 주택 매매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2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123억으로 평균 수준, 그리고 풋옵션은 152억으로 평균 이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3만 주 신청해서 오후 2시 53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잭슨홀 미팅 이후 변동이 지속돼서 현재는 85%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피가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15,000원 대비 약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임금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가구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는 대미 보복 관세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 미늄은 25%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에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벤스 부통령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요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텔레그램 파생반 올려드린 내용들을 요약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로 인해 야간 선물 상승 후 갭 상승이 나왔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인은 오늘 장중에 선물을 주로 기존 매도 물량을 환매수하며 매도 리스크 자체를 축소했었는데, 종가의 그 환매수 물량을 재환매도하는 방식으로 매수를 좀 축소하면서 종료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파생반에 말씀드린 1차 지지 라인으로 잡아들인 430.5에서 430.8 라인에서 오늘 약 3차례 정도 지지받았죠. 물론 한 번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자, 요 자리 430.5까지 해당하는 자리, 그 다음에 430.8까지 해당하는 자리. 자, 오늘 지지라고 말씀드린 요 두 자리 비슷한 위치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 다음에 430.5, 자, 요 자리 이렇게 지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는데, 두 번째에서는 조금 이탈이 나왔는데 V턴으로 바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430.15까지 밀리기는 했었으나 살짝 언더 이후 바로 덮는 양봉 1분봉 양봉이 발생을 했었죠. 여기 9시 20분봉에. 그래서 이후 말씀드렸던 대로 9월물 옵션 메인 싸움이 걸려있는 432.5 위아래 싸움을 보이다가 종료했습니다. 오전에는 432.5 아래, 오후에는 위에서 움직였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기가 끝나고 8월 만기가 끝나고 급락이 417.3까지 나왔을 때 제가 418포인트, 즉 420포인트 언더에서 이번 옵션 싸움이 메인 거래를 보니까 보아하니 이거 432.5에서 한번 승부가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라서 가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시간 방송 중에서도 시청자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구독자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요? 418포인트 때 설마 432.5를 가겠어 했는데 진짜로 계산한 대로 432.5를 향해서 움직였다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거는 겁니다. 일단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8월 만기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한번 8월 만기 때 고의적으로 좀 관리됐던 부분이 깨지면서 그게 이제 하락을 잠시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32.5 싸움을 걸 수 있는 9월 옵션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예, 이거는 417.5 콜 거래에 의한 계산으로 나온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시간 방송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정리된 글은 리뷰 영상에서 다뤘던 거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거기 도달했죠. 종합적으로는 개인들이 누적 플러스 당일 위클리 옵션 양매수에 의해 철저히 적당한 선에서 통제된 움직임을 보였고, 만기 결제를 향하는 구간과 결제 시에만 상승으로 마감하며 일시적인 백어데이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어데이션은 마이너스 0.14였는데요. 이건 위클리 옵션 결제에 의한 것으로 3, 4일 연속성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중기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 물량이 나와 9월 만기를 앞두고 흔들 수는 있으나 시장의 주요 관심은 금요일 밤에 발표하는 미국 PCE로 점점 귀결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중간 변동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듯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도 강하게 강성으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8월 1일 급락 이후 4% 급락 이후에도 곧바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8월 만기 이후 하락에도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상승 포지션도 그렇게 강하지 않죠. 이제 7월 만기에 콜옵션 블록딜 콜옵션 7월물로 들어왔던 것 이제 끝났고 8월 차월물로 들어왔던 거 9월 차차월물로 들어왔던 거 그냥 적당한 물량이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지나고 보니 한 달 반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잖아요. 5월 6월물 상승 콜옵션 전쟁, 제가 콜옵션 전쟁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월물 블록딜 콜 전적으로 강하게 상승 유지 말씀드렸고, 8월달 관리만 한다. 8월물 관리만 한다. 지금 9월도 딱히 포지션이 없다. 외국인들이 작년처럼 뭐 하방 베팅 구축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상승도 현재 쉬어가는 구간이지 뭐 특별하게 크게 강화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려갔을 때 올릴 수 있는 432.5 싸움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했던 거죠. 이제부터 몰라요. 오히려 432.5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변동성이 포인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스타트를 걸러 왔어야 되는 거죠.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면서 시작점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제 스타트 자리가 된 거예요. 변동성에. 자, 여기 빗각과 하단 빗각 추세와 상승 빗각 추세를 경계로 만나는 교차되는 지점일 뿐이죠. 이제 9월물까지 남은 일정들을 잘 체크하면서 변동 포인트가 혹시 생기는지 외국인 선물 옵션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중간에 있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들은 그냥 당일 자리 잡고 개인 양매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겠다.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봤죠? 이렇게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도 강하게 강성으로 취하지 않는다. 이거를 방금 전에 이제 체크를 했던 거고요. 현재 나스닥도 포지션상 중립화가 될 듯 말 듯 교차 지점에 놓여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동성에는 주의해야 하나, 시장은 어쨌든 관성에 의해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에 역방향은 어떤 이탈을 확인하고 수급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방산,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원전 섹터가 가장 강했으며, 원전은 지난번에 급락해서 만든 자리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휩소가 되었고 V턴이 되었고, 테마 섹터로는 노란봉투법 수혜로 로봇, 스마트 팩토리가 강세였습니다. 로보티즈, 하이젠 R&M, 코닉 오토메이션, 현대모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이 주목되었습니다. 자, 이제 텔레그램 파생반, 정규 회원반에 올려드리는 매일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텔레그램 파생반에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끼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보다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그거를 나는 내가 이 내용들이 좀 보충이 되면은 매매하는데 좀 수월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에 있는 영상 댓글에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또 신규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텔레그램 구독자방과 네이버 구독자 카페가 없으신 분은, 거기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은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자, 8시 49분에는 지난 만기가 끝났고 시장이 밀렸을 때 9월물 옵션에 의해 중요한 싸움이 벌어질 자리로 계산됐던 432.5 부근을 딛고 있는 프리장 시간입니다. 8시 54분에는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에 일단은 진폭을 4에서 6포인트 정도로 추정해 놓고 본장을 살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안 나온 3.8포인트 진폭이 나온 저진폭 장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면에다가 지금 자리가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위아래 빅각 추세대 교차 지점이고 432.5 싸움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이제 누가 이길지 한미 정상회담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PC 일정으로 이어지는 이번 주 중요한 싸움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본장 시작 후 9시 2분에 본장 시작 직후 삼성전자와 함께 흔들렸으나 큰 수급 변화는 없습니다 하면서 9시 4분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8시 41분 요 라인, 여기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미리 올려드렸던 자리이고, 거기에 430.5에서 430.8 자리를 올려드린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한 두어 차례 지지를 받은 거죠. 9시 5분에는 삼성전자의 역할을 주목하자 조방원 쪽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작하자마자 조금 71,000원 선대까지 밀렸었죠. 그 다음에 9시 16분에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이 30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들어온 19억이 더 세기에 콜옵션 쪽이 강하지만 그래도 풋이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양매수 균형까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 형태지만 결국에는 양매수 형태로 귀결될 것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9시 18분에는 다시 1차 지지를 위협하는 자리인데 아까보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어요. 개인 위클리 콜 영향 등이 더 생기면서 9시 25분에는 가까스로 지킨 형태지만 수급상 다시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조금 더 약화될 수 있었던 지점이죠. 근데 거기가 오늘의 저점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과 콜옵션 매도는 서로 상쇄 해지 관계가 있었고요. 9시 28분에는 개인 위클리 콜옵션이 들어오면서 아침 시가 대비 흔들렸던 것은 초반 삼성전자의 영향, 그리고 9시 10분 이후 한화오션 등 조선주가 살짝 흔들린 것 정도가 영향받아 작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포지션 9시 30분에 한번 체크해 봤는데, 외국인은 일단 초반에는 하방으로 들어갔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상방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은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가 먼저 잡혀 있었고 금융투자는 양매도 성향을 보였습니다. 9시 34분에는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상승 효과로 실제 시총이 올라가는 효과로 800포인트에 도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 효과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798선에서 계속 횡보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9시 42분에는 개인 위클리 콜을 녹여야 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위클리 풋옵션과 오늘 개인 선물 매도를 의식하여 크게 내릴 수는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슬슬 볼벤 이격을 축소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차트에서 보이듯 아직 이격 축소가 되지는 않기에 고가 저가가 나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 이후에 이격을 축소시키면서 고가 저가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귀결되었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10시에는 해당 원의 범위를 먼저 체크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구간, 자, 요렇게 보시면, 오늘 시장이 일단 움직이는 첫 번째 구간으로서, 자, 여기, 그리고, 자, 요 자리, 자, 요 자리 정도를 잡아 놓고, 겹치는 자리, 자,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위로, 자, 요 구간에서 지금 일단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구간보다도 조금 더 위에서 거래가 됐던 것은 위클리 옵션, 이거는 위클리 옵션만 봤을 때, 위클리 옵션만 봤을 때는 저기 안에 있는 게 더 합리적이었고요. 위클리 옵션만을 본 게 아니라 플러스 다른 것들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외국인 선물이 당시에 3천억 매수를 막 2, 3천억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한번 떨궜다가 밑에서부터 다시 잡는 모습 나타났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범위의 상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주로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요게 돌파가 나와서 이제 시가 봉을 건드렸는데 여기 초반에 자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많이 갈 일도 아니었고요. 떨어질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범위 그리고 옵션이 위클리 옵션이 가면서 조금 더 수급이 상방으로 개선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 큰 범위로 확장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원의 범위는 개인 위클리 옵션을 10시 현재 기준으로 체크한 움직임 자리입니다. 여기서 개인 콜이 더 많고 개인 선물 매도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범위의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조를 체크했고요. 10시에 이후 수급이 돌아가는 상태에 따라 범위가 바뀌는지에 주목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위클리 포지션은 중간중간 업데이트 되니까 바뀌는지 보자 했는데 살짝 위쪽으로 조금 미세하게 움직였던 거고요. 10시 4분에는 볼벤 이격이 줄어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0시 21분에는 시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통과 등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면서 큰 반응은 없습니다. 속보가 나왔었죠. 더 센 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에 치중된 날이어서 이제 더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정도를 언급드렸던 거고요. 볼벤 상단을 다시 체크하고 있었고 그때가 살짝 저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요 시간이죠. 그리고 수급 체크하고 밑으로 이제 볼벤 상단에서 하단으로 좁아진 상태에서 이동했다. 그래서 개인 선물 매도가 소폭으로 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하단에서 상단으로 움직이고 상단 땡겨서 만들고 다시 그 자리를 저항 역할, 그 다음에 하단 땡겨서 하단을 지지 역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격을 축소해서 움직였습니다. 10시 41분에는 위클리 옵션 중심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도 오후장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결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변동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 충족과 재료 소멸, 실망 모두가 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다. 위클리 포지션 한번 다시 체크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51분에는 현재는 볼벤이 축소된 상태에서 상하단 왕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벤은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발산 수렴 요거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발산 수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 발산 수렴 그렇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또 주어졌죠. 그럼에도 뭐 거의 저진폭 장세였으니까 평소보다는 약했고요. 개인 선물 매도가 다시 많아졌다는 거 실시간으로 체크했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11시 8분에 균형, 나머지는 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상방의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은 상태다. 그래서 균형점의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1시 9분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 체크했고, 11시 13분에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 우위로 선물 미결이 전일 대비 축소되고 있다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미결이 계속 하루 종일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지션을 무리하지 않으려는 시장의 심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금을 두고 보자라는 거죠. 공격적인 신규 매수 증가보다는 매도 포지션의 위험을 축소시키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포지션 다시 한번 체크했는데 외국인이 돌아섰죠. 약간의 상방으로. 그 다음에 개인은 완전히 양매수 균형을 만드는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11시 57분 반 잘라서 놓고 보면은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것과 이만큼 올라온 거, 그 다음 추가적으로 올라간 걸 전체적으로 보면 딱 절반이죠. 이 상태에서 양매수인 겁니다. 양매수 중에서도 조금 더 미세하게 위쪽으로 마감이 된 건데 개인들은 어차피 이 자리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 끝이 난 거죠. 개인들은 양매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야 되거나 많이 내려가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만족하지 못하고 양매수 균형 만든 시점 이후로 소폭 상승, 그 전에 소폭 하락, 이 정도만 만들어졌던 겁니다. 12시 4분에는 외국인의 선물 환매는 급하게 땡기는 숏 커버링 스타일이 아닌 미리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는 미결 축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둔합니다. 체크했고요. 말씀드렸던 432.5 공방전이 위클리 균형을 맞추고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오전장의 내용을 체크를 타임라인식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이니까 타임라인 기록이니까 복귀할 때 공부가 많이 될 수 있겠죠.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등이 포함된 파생반 정규반의 텔레그램이었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488.3, 476, 466.8, 456짜리 매물 때는 아니지만 피보나치 확장에 의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고점인 445 부근, 그리고 이제 가까운 자리에 저항대의 437.5,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432.5 싸움, 그리고 424.5 밑에
딛고 있었던 곳, 그 다음에 411.6과 409 그 이하는 이렇게 적어뒀지만 지금 판단할 단계는 아니죠.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420 이하로 밀렸을 당시에 이번 9월 옵션 메인 게임은 432.5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계산값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거기까지는 올라와서 싸웠고 현재 야간 선물로도 432.5 부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롱 포지션의 힘과 숏 포지션의 힘이 겨뤄가지고 이기는 쪽의 변동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즉 오늘은 스타트 라인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제부터 위로는 437.5, 아래로는 424.5부터 다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기준 자리를 반드시 정해놓고 자리 잡아놓고 보셔야 됩니다. 5월, 6월은 콜옵션 전쟁으로 상승했고 7월은 블록딜 콜옵션으로 큰 상승을 벌였고 8월은 블록딜 콜옵션 차월물 관리 및 차월물 관리 및 삼성전자 7만 콜옵션 싸움으로 유지되는 것을 체크했고 말씀드려왔습니다. 9월물 콜옵션은 일단 차차월물의 블록딜 콜 관리도 있습니다. 자, 9월물은 블록딜 콜옵션 관리, 어떤 거 차차월물로 들어갔죠. 8월물이 차월물이니까 자, 여기는 8월물은 차월물 관리였죠. 차차월물 콜옵션으로 일단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월물 콜옵션으로 일단 432.5 싸움부터 재진입하는 단계에 왔다. 요거를 체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입니다. 1시 54분에 체크한 내용, 개인들이 거의 다 매수를 하고 있었죠. 옵션 양쪽으로 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금투는 거의 다 양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굉장히 제한적이다가 후반부에 2시 54분에 체크한 거 기준, 그리고 3시 19분 때까지 체크한 거 기준으로 보시면 약간의 변동이 있었죠. 변화가 432.5 위클리 콜에서 나왔고요. 결국에는 오늘 최저 대비 약 7배까지 상승하는 1.39로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432.5 위클리 풋은 원래는 개인 단독 매수 들이었던 거예요. 둘 다. 432.5 위클리 콜은 원래는 오전까지는 개인 단독 매수, 오후 초반까지도. 그 다음에 바뀐 거죠. 막판에 베팅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432.5 위클리 풋도 원래는 거의 2시까지 개인 단독 매수, 마지막 1분 남기고 금융투자가 소액 매수했으나 이거는 금융투자도 그냥 대충 그냥 로또 베팅한 거니까 소액으로, 그래서 그냥 0으로 꽝 마감했습니다. 별로 큰 의미는 없었고 옵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를 많이 부여받고 있던 막판에 시간 가치를 많이 부여받고 있던, 오히려 풋은 시간 가치를 음액값으로 부여받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건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콜옵션의 가치가 많이 펌핑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풋옵션의 메리트는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물론 반대 방향으로 시장의 예상 방향과 달리 확률 낮은 방향으로 진행됐을 때는 풋옵션의 수익률이 커지는, 가성비가 좋은 상태가 되지만 실제로 그게 수익을 볼 확률 자체는 떨어지죠. 확률은 떨어지되 한번 그쪽 낮은 확률이 되면 폭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콜옵션 쪽은 확률은 높되 이미 어느 정도 기반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가 기반형이 돼서 시간 가치 값이, 세타 값이 컸기 때문에 가성비는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확률이 높은 상태구나. 로또로 치면은 그냥 4등, 5등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금투는 대부분 풋 양매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만 조금 이제 약간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거고요. 소액의 기타 법인 매수는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31억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콜 매수 쪽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1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2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상승 마감으로 인해 기존의 양매도에서 콜 매도 쪽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증권사 평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92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1752억 매수했는데 이거는 종가에 살짝 줄어들면서 끝난 거죠.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가 약 5천억으로 거의 중립 상태, 롤오버 포함 장기 선물도 매도이긴 하지만 중립 상태로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26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78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3.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74억 매수를 했습니다. 장기 추세 빗각 여전히 중기의 중기. 자, 중기 추세 빗각은 여전히 상승세로 월봉 체크합니다. 변동성 지수는 4.69% 하락한 20.10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20포인트 간당간당 하기 때문에 밑에서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자리 잡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 지지라인
자, 변동성 지수 차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일봉으로 오늘 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자, 하단 지지라인 근접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딛고 다시 볼벤 하단 부근 체크하고 이평 라인 체크하면서 딛고 다시 급등이 나올지, 급등이 나오면은 급락 변동성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포인트 위에 있지만 그리고 밑에 하단 지지라인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면 언제든지 갑자기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고진폭 고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면서 다른 것들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